여기 좀 시간이 이릅니다. 일요일 아침 7시. 한국은 지금 일요일 저녁 9시. 여기 지금 잘생긴 분이 바로 그 김영환 변호사님이십니다. 시카고에서 이민 변호사로 지금 제일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다들 들어오시면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면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네. 혹시 요즘 이민이라든지 이쪽 업무가 좀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미국이 이민 문호를 사실상 닫고 있어서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웃으시는데 웃으시는 게 예. 서울에서 네. 그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는 대사관 업무가 거의 그 올 연말까지 거의 정지됐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미국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이 지역 미국 안에서 하는 모든 이민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네, 이제 7시가 됐는데요. 한 네, 2, 3분 알겠습니다. 정도 이게 이제 채팅창에 인사 한번 어디 계신지 한번 좀 인사 한번 좀 남겨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디서 접속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인지 서울에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 부산에 계신 분인지 뭐 이런 분들 좀 어디에서 접속하셨다라는 내용만 좀 이렇게 또 잘 들리시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도 좀 들리십니까? 지금 네라고 좀 해주시면 잘 들리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웨비나 지금 사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김영환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하는 거는 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응이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회를 마련할 생각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찍 그 웨비나를 준비한 게 한국에 계신 분들 좀 더 늦으면 이제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한국이 저녁 한 9시 정도 이제 일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때그때 올려주시고 저희가 그럼 이제 네. 그 정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이제 의자 이 자세보다는 조금 이제 앞으로 앞쪽으로 살짝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김 PD님께서 저희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 오늘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미숙한 진행 좀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용으로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로스쿨은 제가 위스콘신주에서 나왔고요. 뭐 미국 지금 회계사 겸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뭐 한국일보라든지 우리 중앙일보라든지 시카고 라디오, K 라디오에서 그 뭐 칼럼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책도 몇 권 한 2권 정도 냈는데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김영환 변호사님이신데,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김 변호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변호사님은 지금 그 법무법인 미래 저기 시카고에서 지금 가장 한인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인데요. 거기 이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민 쪽에 이제 시카고에서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아주 이민 쪽에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셔서
일리노이대 그 어바나 샴페인에서 법학 석사를 하시고 미국 지금 변호사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고문 변호사로 계시고, 그다음에 시카고 코트라이트 자문 변호사로 계시고, 얼마 전까지 그 저 한국과 관련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표창장도 받으시고, 그래서 시카고 역시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K라디오 이런 데서 아주 또 활발하게 운동하고 계시고요.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이민 분야 그 저서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시카고에서 얼마 전까지도 여행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이런 어떤 지리에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은 이 코비드 때문에 조금 이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계신데, 오늘은 그래서 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민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그 어떻게 미국에 이민을 오고 아니면 또 미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프로그램 그 세무사, 미국 세무사 지금 자격 시험 공부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아마 해 드릴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김영원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조인하신 것 같고요. 또 한국은 이미 지금 일요일 밤 9시일 텐데 월요일 날 출근이나 여러 가지 앞두고 피곤하신 시간이신데 이렇게 시간으로 조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영원 변호사이고요. 이민법을 전문으로 미국 이민법을 전문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이민 비자에 대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좀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손 변호사님 하시고 계시는 또 그 일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질문하고 대답 드리는 거 조금 뒤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민 비자, 영주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제가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좀 먼저 그 말 자체, 용어 자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과 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떻게 실제 차이가 있는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우리가 서울에서 F1 비자나 학생 비자나 H1B 비자나 이런 J 비자나 비자를 받을 때 non-immigrant 비자를 받는다고 하고요. 영주권을 받을 때는 immigrant 비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비자든 영주권이든 다 비자를 받는 같은 영어 개념인데요. 그 중에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비이민 비자는 temporary로 미국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주권은 permanent하게 미국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서 서울에서 비자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하고 공항에 미국에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미국에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임시로 정해진 몇 년, 몇 개월 계신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스타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타 제도가 이 많은 그 한국 분들이 2008년 이후부터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무비자로 90일까지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2020년 여름 정도에 돼서 미국에서 조금 이스타 제도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약간 뭐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한국의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가 그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실 한국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그 미래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사업에 LG 캠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회사가 조지아에다 공장을 설립하면서 한참 이제 그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뭐 그런 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90일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서 오헤어 공항 또 아틀란타 잭슨 공항 여러 대공항을 통해서 미국을 이스타로 들어오다가 나눠서 들어오셨습니까? 뭐 33명이 미국을 33명이, 들어오다가 예. 들어오다가 33명이 다 동시에 일종의 추방을 당한 아주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 6월에. 사실 그때 그 이스타로 들어올 때 그 미국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원래 아닌데 원래 90일짜리 무비자는 원래 방문 비자의 대체인데 예. 방문 비자라는 건 원래 관광 아니면 사업 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제가 오늘 약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나중에 이제 인턴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스타로 들어오셨을 때 혹시 약간 단기적인 근무를 할 경우에 그게 비자적으로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다 리턴을 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출장 개념이라든지 뭐 약간의 무슨 사업체를 좀 셋업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이스타 제도에 허용된 그 근로에 포함이 되지만 비즈니스에 포함이 되지만 아예 어디에 상주하고 그 어떤 그 시설에서 계속 데일리 베이스로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그 경우에 좀 억울했던 게 한국 회사가 사실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오려면 이런 그 미국 워킹 비자를 받으라고 이제 영사들이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서울에서 그 지금 비자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다 정지돼 있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런 대안이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입국하는 이제 근로자 약간의 근로 성격에 들어오는 분들을 다 거절을 시켰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스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멀한 임플로이먼트는 미국에서 하기는 원래 안 되는 것이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이 말진에 있는데 그걸 좀 또 뒤에 또 자세히 좀 약간 설명을 또 드리고요. 이제 이런 이스타 말고는 결국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난 이미그런트 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받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 취업을 위해 들어오시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제일 아이디얼한 거는 취업 비자. 취업 비자. 예, H-1B 비자인데 H-1B 비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쿼터 제한도 있고 심사 제한이 있고 나이 그 시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들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턴십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자. J1이라고 J1 하는데 비자. 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보통 1년 길면 연장해서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인턴을 하는 그 업체에서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제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잘 받으면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호주나 캐나다나 뭐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나중에 조금 관광처럼 지내는 그런 비자 제도를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스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학생 비자, 미국의 그 F1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아름아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허락된 임시 노동허가 같은 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난 이미그런트 비자로 미국에 이제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우리 들으신 분들께서 나는 원래 뭐 비자도 비자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생기실 수도 있고 원래부터 그런 의도실 수도 있겠죠. 그 비자라는 것은 어차피 템포리로 있는 거기 때문에 퍼머넌틀리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미국 현재 미국법 이민법 시스템은 영주권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미국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그런 그 크레딧 이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러면은 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뭐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10억 뭐 이렇게 더블이 하죠. 됐습니다. 더블이 됐습니까? 네, 네, 네. 언제부터 그렇게 작년 됐어요? 말부터. 작년 말부터. 네,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계속 계시려면 그 취업 이민 스폰서를 찾아야 되고요. 그럼 취업 이민 스폰서를 찾는다는 뜻은 그 회사가 실제로 원하는 포지션이 적절하게 있어야 하고 내가 신청자가 그 포지션을 채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잘 따져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회계사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다. 그러면 EA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법무 뭐 회사에서 격리, 어카운팅 클럭이나 북키퍼나 이런 포지션으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은 그걸 조건으로 해서 미국의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그분과 영주권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뭐 경영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신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뭐 실제로 스폰서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해야 할 것이고 또 뭐 미국 뭐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쓴다는 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그래서 스폰서를 본인의 조건에 맞는 분을 뭐 지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춰서든지 찾는 게 사실 이제 실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에 거의 뭐 한 절반은 된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지내시면서 이제 그런 찬스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확률이 좀 많겠죠.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쵸. 아무래도 쉬울 수 그쵸. 있다. 예. 이제 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비자는 대부분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이제 상황이었을 거고, 근데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는 이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냐면 지금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예,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래도 많이 좀 짧아진 많이 것 같아요. 짧아졌습니다. 예, 예전에는 네네. 막 5년씩 막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셨다고 네, 그러죠. 네. 지금 사실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선물인데, 네. 예, 영주권 절차가 예전에 맥스로 한 7, 8년씩 걸리다가 이제 그 8년 임기 동안 거의 한 2년 좀 안 되기까지 줄었다가 지금 트럼프 4년째인데 이제 대통령 치하에서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추가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 최종적인 기간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뭐 구인 절차, 또 스폰서의 청원 절차, 또 개인의 영주권 신청 절차,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마지막에 인터뷰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2년 정도는 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즘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중단돼 있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요즘도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면은 가능한 겁니까? 요즘 신청이 계속 가능합니까? 네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 보면은 취업 영주권을 해줄 수 있는 스폰서를 찾는 게 제일 급하다.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영주권을 들어와서. 받을 때, 네. 그러면 취업 스폰서를 해줄 만한 어떤 그런 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사실은 별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첫째는 이민국이 어차피 스폰서를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 이 회사가 유령 회사가 아닌지 그렇죠.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인지를 물론 서류를 보고 또 좀 서류에 의심이 있으면 뭐 하다못해 이민국 심사관도 구글 서치를 합니다. 네, 이 회사가 네, 실제로 네. 존재하는지. 네네, 구글 서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좀 시원치 않으면 뭐 나와보기도 전화하거나, 하고. 예, 네. 나와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아퍼레이션이 되는 회사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두 번째는 여쭤보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미국 사람들이 상정하는 영주권 스폰서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빚내서 외국 사람 스폰서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내서. 네, 돈이 예를 있는 들어서 회사, 돈이 그쵸. 있어야 된다. 예. 영주권 스폰서를 한다는 뜻은 그 사람한테 연봉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을 줘야 되는 회사 그 연봉이 나오는데, 근데 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빚을 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프로핏이 원래 나오든지 프로핏이 있든지 아니면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있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역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세무사 관련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에서 인턴십으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이라든지 여름뿐만 아니라 연중에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저희가 지금 한 8주 정도 그 인턴십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8주면은 사실은 9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그 SK 이노베이션 케이스를 들으셨습니다만은 미국에 들어오실 때 뭐 자기는 여기서 계속 퍼머넌트하게 살 의사가 없다. 그리고 뭐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친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텐트라고 하는 거 계속 바뀌니까요. 사실은 뭐 그렇죠. 관광하러 오셨다가 인턴하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게 무비자로 들어오셨을 땐 그렇고 그게 아니라 관광비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 또 충분히 학생 비자나 제1 비자나 취업 비자 이런 걸로 이제 신분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영원 변호사님 그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그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원 변호사와 이 이민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중부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한 10시, 오후 2시에서 3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한국이 일요일 저녁 한 7시, 9시 반, 그죠? 9시 반 정도. 지금 여기는 지금 일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만은 그래서 요 시간을 조금 따지셔서 미국 중부, 그러니까 한국 시간에서 그 2시간을 빼고 밤낮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14시간을 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지금 9시 반이니까 21시인가요? 21시에서 그러니까 밤 11시에 전화 주시는 걸 제가 생각한 겁니다. 밤 11시에 전화를 주시면 여기가 오전 9시니까 그때쯤 또는 오후 2시가 되려면은 그건 주로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을 미국에 약간 계신 감안해서 분들. 알겠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1인당 한 30분 정도 선착순 10분들을 저희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기 지금 이메일이 ryan@mirelo.com이 우리 김영원 변호사님 이메일 주소예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이민 변호사라든지 변호사들이랑 상담을 할 때 항상 돈을 내시는데 우리가 지금 좋은 아주 기회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일단은 시간을 좀 예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시면 그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저희가 지금 EA와 관련된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김 PD님 잠깐 오셔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한국에서 이게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잠깐? 네. 우리 베트남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베트남에 우리 김종국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다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다 제가 아는 분들만 들어있어 마지막에 안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거? 다 여기 김영길 대표님. 나중에 이제 또 저희가 리플레이 통해서 이제 다시 또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텍스원 에듀케이션의 온라인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김영원 변호사님과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보셨을 텐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듣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도 못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이 이제 웨비나를 리플레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마감되지 않으면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미국 세무 회계 분야 취업과 네트워킹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오픈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 링크를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 사이트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자료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이제 세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텍스원에서
9월 16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자격증, 연방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하기보다는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 멘토링도 손원수 변호사님, 회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EA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셨을 경우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그 신분과 관계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의해 드리는 데 따라서 강의를 보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A 그 자격증, 연방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주간 미국 내 유급 인턴십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이죠. 네, 시험도 2월까지 보실 수 있고 강의는 8주 동안 계획되어 있으나 그 온라인으로 녹화된 강의들을 계속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2월까지 네.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1,800불이고 웨비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불 할인을 해드리는데, 요게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8월달에 웨비나를 2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지난 웨비나를 좀 다시 보시고 이 세무사가 도대체 뭔지, 또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받으시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지난 웨비나를 한번 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강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뭐 녹화된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그리고 다 강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지금 웨비나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생방송처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미국 시간으로요. 중부 시간으로 월수금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그다음에 토요일은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우리 김영원 변호사님하고 같이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EA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듣고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강의를 듣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미국 세무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인턴십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8주 정도.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제 회계사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LA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뉴욕이랑 뉴저지 쪽에도 있고, 요즘은 알라바마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댁 근처라든지 아니면 처음 미국으로 건너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시카고라든지 좀 익숙한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회계 사무실이라든지 뭐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서 좀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인턴십 8주간 일하러 오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스타 아까 말씀하신 무비자로 들어오실 때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그 공항에서 하실 때 뭐 그냥 친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관광차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관광을 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뭐 좀 인턴십 프로그램 마치고 돌아가실 수 이런 분들, 이제 한국에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력도 쌓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인턴십을 했다, 네. 돈도 벌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와서 인턴십을 마치고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비자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다시 나가야 되죠.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죠. 다시 나가야 예, 되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올 때부터 관광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유학생 비자를 비자를 받아가지고 받고. 들어오면 네. 유학생 비자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학교에서 그쵸 뭐 I2N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받아서 네.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인턴을 하러 들어왔다가 그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김명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먼저 드리면은 제일 쉽겠습니다만은 일단 잡 오퍼를 받았는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순서일까요? 예, 우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인턴십으로 그냥 90일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그 부분을 좀 이게 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항에서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이스타는 원래 미국 출국하기 전에 사흘 3일 전에 이제 48시간보다 더 과거에 신청해서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신청하는 건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렇죠. 전자 여행 허가 받은 게 없으면은 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안 태워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거든요. 그 ESTA 이스타를 온라인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고, 이제 그 90일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은 결국은 full-time education이나 full-time employment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심플리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뭐 제일 쉬운 거는 친지 방문 아니면 관광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머물 것이고, 들어오는 도시에면은 미국에 와서 어디를 관광을 할 것이고, 만약에 친지라고 하면 이제 뭘 예상하셔야 되냐면 미국에 만나실 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것을 레디해야 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공항에 딱 내리면 사실 뭐 한 200명이 비행기를 내렸다고 하면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까다롭게 애시당초 볼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면 어차피 대부분 나가니까. 네, 왔다 나갈 예.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라도 조금 뭐 의심스러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아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실제로 약간 이제 인턴십을 한 뭐 아까 2달 정도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2달 정도 오신다고 할 때 그 뭐 인턴십을, 왜냐면 어쨌든 인턴십이라는 건 원래 그 60일이라도 원래 제대로 하려면 J 비자라는 비자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 J 비자 업체도 J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이 들어가고, 서울에서 또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실제로 아까 제가 SK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안쪽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일을 위해서 비자 절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애들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그냥 암암리에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걸 드러나는 어떤 서류가 뭐 나온다든지, 또 이제 세컨더리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서 공항에 내렸을 때 한 200명이 내리면 한 5명, 10명 정도는 그 방에 잠깐 데리고 가서 대기하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쵸.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뭘 볼 수도 있냐면 핸드폰을 볼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네, 전화기 안에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기 그때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전화기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안 그냥 됩니다. 추방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네.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짐에서나 뭐 이렇게 여권 뭐 옆에 끼어 있는 종이에 뭐 어디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그 마음의 준비 내지는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미국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만약에 잡 오퍼를 그 인턴십 한 곳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F1 이스타로 들어오신 분은 90일 안에 나가야 됩니다. 미국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서 우리가 비자를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옵션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나가는.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뭐 하나 추가하자면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혼의 그 신청자가 미국 사람과 결혼하면 여기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능합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무비자로 들어와도 그 제도가 유일한.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J 비자로 있는 동안 그 회사에서 만약 아주 훌륭한 포멀한 좀 장기적인 인턴십 자원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J 비자 절차를 밟을 수 있죠. 그러면 J 비자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한두 달 더 이상 준비해가지고 서울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제일 정통적인 방법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그 김영환 변호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한번 제가 봤는데 한국의 이민 업무 관련된 미국 대사관 업무가 지금 다 이전이 된 겁니까? 다 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는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 그 뭐 이머전시 비자 이머전시. 인터뷰만 받아주고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없어진다는 것 같던데 어떤 게요? 한국에 있는 뭐 이민 업무라고. 그거는 그 기사를 보셨군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미국 이민국 안에 그 어떤 뷰로가 있습니다. 예, 그 파트는 서울에서 있던 것을 괌으로 옮겼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미국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라서 한국 사람들은 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아직도 계속 한국에서 이민 뭡니까 관광 비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계속 인터뷰를 똑같습니다. 다만 뭐 서울의 뉴스 봐서 아시지만 지금 올해는 거의 정지 상태고요. 네. 아마 이제 이 나중에 어떤 비자 영주권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내년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2 비자가 만약 안 된다. 만약에 그 회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가장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길은 어쨌든 이제 나이가 많이 되지 않으셨고 보통 20대, 30대 정도 그룹에서는 결국 F1 비자,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게 가장 그 중에 쉽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학력, 커리어를 고려했을 때 그걸 조금 디벨롭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뭐 그 학비나 생활비가 충분합니다라는 걸 다 보여주면은 그러면 F1 비자는 여전히 뭐 80, 90% 이상 나오는 비자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면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예. F1으로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뭐 이렇게 딱 네. 이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인 어떤 나이의 어떤 제한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30대가 넘으면 조금 불리하다든지 30대는 괜찮은 것 같고 40대 40대 넘어서 그 F1 비자 받을 때는 조금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대가 넘어도 예를 들어서 뭐 PhD 그럼요. 뭐 이런 거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요. 보통 이제 회사 다니다가 한 이제 조금 그 휴식년, 안식년 받아서 1년, 2년 정도 공부하러 들어올 때 그게 뭐 대부분 석사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 말은 신분을 그러니까 뭐 미국에 좀 체류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조금 그 영어 연수 정도나 이런 느낌일 경우에는 왜 지금 굳이 이걸 공부해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모든 난 이미그런 비자는 그걸 받아서 미국에 내가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피셜리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아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에서 F1 비자를 받을 때 나이가 아주 많으면 그걸 굳이 이제 리타이어 라인에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어렵게 되는 거고 확률이 좀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F1 비자 이제 인터뷰하는 거 우리 회사님이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순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F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요. 입학 허가. 예. 우리가 입학 허가를 영어 I-20, I-20라고 말합니다. I-20.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든 학생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단일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편지와 그 편지 뒤에 붙어 있는 I-20을 받아서 걔를 가지고 그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비자 피를 내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몇 월 며칠부터 F1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날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잡힌 날 잘 가서 내가 왜 공부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나는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학비와 생활비가 충분합니다. 그런 거를 다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그 여권에 F1이라는 비자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처음에 미국에 예를 들어서 관광 비자라든지 아니면 학생 비자라든지 아니면 제1 비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때는 미국에 영주 의사가 없다.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근데 항상 사람의 생각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들어오셨다가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영주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미국이 너무 좋다. 미국이 너무 좋다. 까짓 거 뭐 공기도 좀 좋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영주권 의사를 밝히고 영주권을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사실은 요즘 이제 그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뭐냐면 저도 이제 은퇴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래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특히 이런 그 세무 회계 비즈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게 돈이 들어오고 일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사실은 이게 퇴로라든지 이 활로 이게 네. 잘 은퇴하실 수 있는 방법만 잘 열어드리면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사실 이런 어떤 회계 비즈니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이 수학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숫자라든지 이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어카운트들을 사실은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EA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무사 자격증이거든요. 이걸 받으면 네. 미국에서 그 세무 회계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그다음에 이제 김영원 변호사님 통해서 이민과 관련된 미국의 이제 신분 이런 건 이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즈니스 이런 회계 세무 비즈니스를 파시려고 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런 교육은 이제 저희가 시켜드릴 겁니다.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이라든지 저라든지 시켜드리면서 네. 어떻게 비즈니스를 사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서 미국에서 신분도 해결하고 자녀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사고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랄까요? 물론 뭐 E2 뭐 이런 걸 이제 아까도 준비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 변호사님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국 아까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투자이민이라는 말을 사실 굉장히 쉽게 해요. 그죠? 투자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외국에 영주권을 주거나. 근데 미국 이민법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민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을 아예 받는 투자이민. 아까 한 20억 정도 말씀드린. 그리고 아니면 어떤 지역 개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는 그건 한 10억 정도 돈을 집어넣으면은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투자 이민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EB5, 그러니까 영주권 취업 이민 5순위라고 하는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이제 너무 그건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 물론 그 정도 예, 재력이 맞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지만 요즘은 한국에 요즘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은 그 정도 재력 아파트만 파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황은 투자를 통해서 이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이제 방법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E2라는 비자를 말하는 건데 이제 벌써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자라고 하면 알파벳 하나 다시 넘버 이게 다 비자입니다. B2, 뭐 H1, 뭐 F1, E2가 이라는 비자가 있는데 E2는 이제 E1은 무역인 비자고요. E2는 투자자 비자인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한 사람 한두 사람 이상 고용 이상하고 네. 한 두세 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고 매출이 뭐 한 1년에 한 20만 불 전후로 이상 되는 회사에서 이제 미국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이 있고 또 미국에 혹시 F1 비자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 방법은 사실 서울에서 이 비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이미 들어와서 F1이나 다른 J1으로 비자가 있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한국에서 미국이 훨씬 미국에서 쉽습니다. 바꾸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이제 그 투자 금액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큰 차이.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 돈 개념이 너무 이렇게 인플레이가 한국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니까. 네. 그래서 한 2억 정도도 크게 뭐 큰 돈으로 생각이 안 되는 세상인데 미국에서 캐시로 2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한 5만 불,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면 E2 비자를 받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신규로 비즈니스를 창업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그 인수하에서 그 비즈니스의 머저리티 오너십을 갖게 되면은 E2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머저리티라 50% 이상만 50% 예. 이상만. 그러니까 이제 좀 발륨이 큰데 투자금은 좀 제한이 있으면은 한 절반만 사는 걸로 해서 모양을 만든다든지. 네. 예. 그래서 E2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뭐 한 2년마다 갱신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계속 사업체가 체감은, 잘 네. 진행이 되는 걸 보여주면서 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비자인 것이 얘는 이례적으로 그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체류한다라는 제한이 없이 이론적으로는 2년씩 무한대로 죽을 때까지 있을 2년씩 수 계속 있어요. 네. 하면 되겠네요. 사업이 스트롱하면 네. 영주권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어떤 비즈니스를 사서 내가 누구를 고용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다양하다. 내가 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마치 그 투자자처럼 네. 오너처럼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미국에 계속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모님,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 별도로 이 프리랜서 워크퍼밋이 나오고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별도로. 그리고 또 21세 미만 자녀들은 퍼블릭 스쿨 다니고 대학 입학하고 영주권이랑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21살까지는 21살까지. 아이들이 21살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 부모가 E2로 있으면은 자녀들은 F1으로 그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예, 어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F1 비자를 받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분은 E2 비자로 계시고 네, 다른 배우자는 뭐 취업 영주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영주권을 맞습니다. 신청을 해서 온 가족이 다 영주권을 받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은 신분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나머지 배우자는 이제 노동 허가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네. 그분을 그 사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E2 비자가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지금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채팅창에다가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그 저희 김영원 변호사님께서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민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초보적인 거 뭐 기본적인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셀폰 검사 진짜 하나요? 아주 그 정해진 분들 뭐 모든 분들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셀폰은 그 우리가 공항 내리면 줄을 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패스하는 데는 뭐 한 1분도 안 걸리니까 1분은 좀 더 걸리나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문제 안 되고 제 말은 혹시 그분이 그 상황상 여건상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방에서 본인의 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이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민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 한국에서 오시거나 할 때 그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한국에 이게 호적이나 그런 예전 그 주민등록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런 거를 짐에 들고 오는 걸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있으면은 미국에서 뭔가 그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걸로 이 사람들이 어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핸드폰 검사하는 건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닥터신 것 같은데 닥터 제가 아는 닥터께서 예. 자매를 가족 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인데 자매, 자매. 시블링을 시블링을 그런데요. 그러면은 뭐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시민권자시라는 뜻이겠죠. 그쵸. 선생님께서. 제가 압니다. 이분은 시민권자세요. 네네네. 아까 이제 스폰서를 있어 영주권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스폰서라는 건 취업으로 할 경우에는 취업 스폰서고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는 가족 초청 스폰서가 되죠. 미국 사람들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시민권자한테 굉장한 파워를 줬습니다. 결국 자기 나라 국민의 그 웰빙이 그 국가의 의무니까
가장 중요한 웰빙이 뭐겠습니까?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이지. 그래서 배우자를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는 심지어 무비자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도 다 또 구제해준다. 구제해주는 와. 거죠. 근데 이제 시민권자로부터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수록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기간을 순서를 정해놨어요. 네. 그게 이제 가족 초청 카테고리도 4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나뉘는데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라고 그래서 직계 혈족이라고 그래서 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오고 불체를 다 용서해 주죠. 근데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라든지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 자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어른이 됐거나 멀수록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데 예. 그 중에 제일 먼 게 형제자매 초청입니다. 형제자매가 좀 네. 많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많이 기다리냐면 놀라실 텐데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13년, 14년 정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13년 기다리다가 네. 잘못하면은 이거 뭐 그냥 영영 못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예. 너무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년 전에 내가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을 위해서 내가 시민권자로 초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3년 전에 신청해 놓은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초청은 승인을 해줍니다. 일단. 근데 초청은 승인해 줬지만 너는 이 시블링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줄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줄 세워놓은 거를 다 처리하고 그 승인의 혜택을 받는 내 여동생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는 날짜가 될 때까지 오늘 기준으로 1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와. 그 사이에 여동생은 뭐 무비자로 얼마든지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다른 영주권,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이미 가족 대기 상태인데 됩니다. 영주권은 가족 초청이 됐든 취업 초청이 됐든 먼저 나오는 걸 써서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후순위로 기다리는 건 그냥 보험처럼 날리면 되는 날려버립니다. 나중에 네, 가서. 네, 나중에 연락이 오면 나 이미 받았으니까. 네네 이미 압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매들을 2016년에 그때는 13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한 4년 10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9년 남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9년 남으셨어요. 9년 정도. 근데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아는 건 항상 물어보십니다. 우리 네. 닥터께서는. 자,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다음에 미국 이민은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 김 PD님께서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거 계속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올릴 거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시간을 또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우리 김 PD님께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